캐나다 북동쪽 북극해 연안. 북극곰 한 마리가 바다 한가운데 서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노리는 건 흰색 고래 벨루가. 오랜 세월 빙판 위에서 물개를 사냥했던 북극곰에게 고래 사냥은 서툴기만 합니다. 썰물이 빠질 때까지 연거푸 몸을 던져보지만 매번 허탕입니다. 북극곰이 자신의 먹이 사슬에 없던 벨루가 사냥에 나선 건 10년 전부터 관측됐습니다. 2016, first time, very mixed feelings. You know, the bear is struggling, the whale belugas are trying to survive out there as well.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사라지면서 얼음 위에서 쉬던 물개들이 자취를 감췄고 먹잇감을 잃은 북극곰은 생존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And we've lost 75% of sea ice by volume. So that's the big change there, and that is a climate change related impact. 이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야생 생태에서의 먹이사슬 혼란. 북극과 같은 먼 나라 얘기만이 아닙니다. 봄철 산란기를 맞아 우리나라 홍도를 찾는 괭이 갈매기들에게도 10여 년 전부터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번식 시기가 열흘 넘게 앞당겨진 겁니다. 먹잇감인 멸치가 해수온 상승으로 회유 경로를 바꾼 탓으로 추정됩니다. 그 주변의 수온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좀 번식 시작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런 먹이사슬 혼란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 생산성이나 질병이나 혹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자연 자원들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피해 때문에 결국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야생 생태계가 보내오는 기후변화의 위험 신호들. 이 시그널에 제때 응답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지구를 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2km 상공입니다. 흰색 상자에서 뚜껑이 열리더니 수천만 개의 씨앗들이 쏟아집니다. 브라질의 한 스카이다이버가 황폐해진 아마존을 되살리겠다며 하늘에서 씨앗들을 뿌린 겁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광합성으로 흡수하는 탄소량만도 연간 5억 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벌채와 산불, 기후변화로 탄소를 흡수할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는 숲 1,500여 제곱킬로미터가 사라졌는데 하루에 축구장 3,000개 면적이 사라진 셈입니다. 특히나 엘니뇨 현상 때문에 굉장히 가물고 더웠거든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열대우림 나무들의 탄소 흡수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론 온난화가 지목됩니다. 식물은 기온이 오르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파리 뒤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방출하면서 열을 낮춥니다. 기온이 이보다 더 올라 한계 온도에 다다르게 되면 수분 유출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기공을 통해 들어가던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흡수되지 못하고 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광합성 작용도 불가능해집니다. 또 이파리는 평균적으로 한 4도에서 5도 정도 이제 녹게 되거든요. 인기 온도를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괴사나 이파리의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나무가 보내는 위험 신호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에서 자라는 둔비나무와 구상나무.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반도 온난화가 지속되면 이들 나무의 생장 환경은 2060년 이후 90%가량 사라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성부 같은 경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이 수종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단적으로 고사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명확한 기후변화의 위험 신호들은 지구의 양극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얼음의 땅, 대한민국 장보고 기지가 있는 남극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고 두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해빙은 항공기 활주로로 이용될 만큼 두꺼워야 하는데 지난해 8월 넓은 해빙이 깨지면서 떠내려가 바다가 드러나는 장면이 기지 CCTV에 포착됐습니다. 8월이면 남극에선 한겨울인데 해빙이 깨지는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2021년, 22년 처음 관찰이 됐고요. 2023년 시즌에
또 한 번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2년 시즌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1m 60cm까지 올지 않아서 항공기 운항을 포기를 했고요. 높은 기온과 함께 해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남극의 강풍입니다. 남극 내륙으로부터 바람이 더 자주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이 강풍이 고지를 넘으면서 날로 따뜻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륙에 있던 바람이 연안으로 몰려오면 굉장히 큰 고도차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그 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해지면 자연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구의 또 다른 극지 북극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동시베리아 부근에는 7만 제곱미터, 서울 면적의 115배에 달하는 얼음 구멍, 일명 폴리냐가 발생했습니다. 폴리냐는 해빙이 녹고 깨지면서 생기는데 역시 해수 온난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연구팀이 심해 카메라로 인근 바다를 촬영해보니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낮은 위도에 살던 스노우 크랩도 통발에 잡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바닷물 수온은 20.98도까지 치솟아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극지방 얼음이 더 녹아버릴 경우 햇빛을 반사해 온난화를 늦추는 방어막 역할까지 사라져 지구온난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올해 이어 내년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고 영국 기상청이 현지 시각 8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도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2년 연속으로 기록이 경신되는 겁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내년 지구온도 상승폭은 1.34도에서 1.58도 사이이며 중앙 추정치는 1.46도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5도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영구적인 현상으로 굳어지진 않겠지만 최초로 그 문턱을 넘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영국 기상청은 지적했습니다. 분석을 주도한 영국 기상청의 닉 던스톤 박사는 이 예측이 10년마다 0.2도씩 오르는 지구온난화 추세와 일치하며 엘니뇨 현상에 의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해 공동 대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회의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이 파리 협약을 체결해 기온 상승을 2도 내에서 특히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관측 사상 처음으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2.06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Warnings are in effect across. You can do it, but if it's 115 in the air, it's likely 130, 140 on the trail. Today I'm announcing additional steps to help states and cities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extreme heat. First, I've asked Acting Labor Secretary Julie Su to issue a heat hazard alert. I want the American people to know help is here. The first week of July turned out to be the warmest week on record. In all likelihood, we have never experienced a world so hot in modern history.
Climate change is here, it is terrifying, and it is just the beginning.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Leaders must lead. No more hesitancy, no more excuses, no more waiting for the others to move first. There is simply no more time for that.